안녕하세요, 이성주입니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을 시작으로 F-16 전투기까지 급파되는 유혈 사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완전한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태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과 분쟁, 그리고 이러한 국가 간 분쟁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항상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은 하루 만에 폭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코인은 오히려 자금이 몰리면서 급등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혼란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가 간 자금 이동의 안전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XRP가 다른 코인들과는 차별화된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급등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XRP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지정학적 충돌이 반복되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 XRP가 왜 구조적으로 필수적인 자산이 되는지, 그리고 왜 향후 상승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실물 경제가 아니라 바로 이 금융 시스템입니다. 전면 전쟁이 시작되면 국경이 막히게 되고 은행 간 결제망이 제한되며 국제 송금 자체가 느려지게 됩니다. 심지어 특정 국가의 은행망 자체가 마비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은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 분쟁 등등 여러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국가 간 자금을 이동해야 하는 기업들, 전쟁 지역에서 돈을 빼야 하는 일반 시민들, 국제 송금을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은 전통적인 은행망이 마비될 때마다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 국제 송금 시스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XRP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XRP 단순한 코인이 아니죠. 글로벌 결제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이 자산에 가까운 반면 XRP는 시작부터 국경 간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코인입니다. 결국 전쟁이 확산되고 국가 간 금융 결제망이 불안해질수록 기존 은행들의 네트워크가 흔들릴 경우에 이 XRP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 처한 국가들은 은행 시스템이 중단되고 기업이나 피난민들의 자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동해야 하거나 달러 결제가 막혔을 경우를 대비해 기존 시스템을 대비할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금융사들이 XRP를 테스트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XRP는 다양한 기술 및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기능을 개선하고 확장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 핵심이 바로 리플 레저입니다. 복잡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기억하기도 어려우시니 좀 쉽게 전달을 드리자면, 리플 레저, 즉 XRP-L은 XRP가 움직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XRP는 코인 그 자체를 말하고 XRP-L은 XRP가 돌아가는 블록체인 시스템, 즉 인프라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XRP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 XRP-L은 결제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XRP-L 3.0 로드맵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을 겨냥한 기능을 꾸준하게 개발 중인데요. 예를 들면 대출 시스템,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등이 도입 예정이죠.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대출, 프라이버시 같은 규제 준수 환경이 없는 코인에는 쉽게 접근하지 않는데, 이런 기능들이 완성이 된다면 기관 자금 유입이 더욱 성장할 것이고, 이건 중장기적으로 XRP의 큰 성장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에 이어 모두들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이 CBDC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CBDC가 무엇이냐, 스테이블 코인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을 요약하면 CBDC의 경우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디지털 법정 화폐로서 국가가 스스로가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 또는 기관이 발행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XRP는 리플에서 만들었는데 CBDC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CBDC 나오면 XRP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각국의 CBDC는 국가 내부 결제용으로서 국가 간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과 일본이 송금 교차 금융을 거쳐 이렇게 결제를 할 때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보면 CBDC는 국내용 화폐 시스템이고 XRP는 CBDC들 사이에서 결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BDC가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준비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때 이 XRP가 주목을 더 받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CBDC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다리 역할을 할 통화이기 때문이죠. 현 시점 전 세계 금융사 간 송금망은 이 스위프트를 이용 중인데 여러 가지 불편함과 문제가 있습니다. 송금에 최대 5일 정도가 소요되며 수수료 역시 굉장히 높고 전쟁이나 금융 제재 때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XRP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단 몇 초 만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저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는 것과 비슷한 속도가 나오는데 이러한 전쟁이나 금융 제재 시 빠르게 보내는 것이 관건인데 XRP는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을 거쳐 송금이 완료되는 스위프트는 여러 은행을 거치면서 각기 다른 수수료들을 계속 붓게 되고 승인들을 거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하여 XRP는 단 한 번의 교환으로 정산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수료 절감 효과와 시간 절감 리스크까지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때문에 은행들은 XRP를 통해 중개은행 비용을 아예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환율 문제까지 해결되기 때문에 XRP는 금융사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연결통화로서 볼 수 있겠는데요. 영상 초기 전쟁 분쟁 말씀을 드렸는데 이 XRP가 앞으로 전 세계 금융사 간 송금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확실하게 답을 내놓게 된 게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러우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이 전면 전쟁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했고 선제 타격을 시작한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러시아는 자국 내 에너지 사업이나 국제 무역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2024년 7월 러시아 하원은 국제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까지 승인하게 이르렀고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국경 간 거래를 시도해 왔으며 현재는 중앙은행의 감독 아래 실험적 법적 체제 ELR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 옹호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과 분쟁이 반복될 때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XRP가 글로벌 결제망에 꼭 필요한지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현 시점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서 무역을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이런 암호화폐 무역을 지켜보는 국가들도 그동안 스위프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서 앞으로 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XR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XRP의 진짜 가능성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수년 동안 직접 시장을 추적하고 수백 개의 지표를 분석하며 정리한 내용을 이 방송을 통해 그냥 공개해버리면 제가 그동안 쏟아온 연구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채널을 꾸준하게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오랜 통계 자료, 온체인 분석, 글로벌 매수매도 흐름, 고래 이동 패턴을 모두 한 곳에 묶어서 XRP가 언제부터 어떤 신호를 기준으로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감이 아닌 숫자로 증명된 자료를 준비해 두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 구독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하고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럼에도 아마 코리니 분들 중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시장 대응과 투자하시면서 큰 수익도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의 그런 부분을 쉽게 긁어드리고자 제 10년의 코인 투자 경험을 담은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책은 지난 10년간의 암호화폐 동향과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비교하여 투자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는 통계와 지표를 분석한 코인 예측 방법을 담아냈는데요. 단순하게 이 코인 잡으세요, 저게 좋습니다, 이런 내용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경제의 흐름을 통해 코인의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기 쉽게
이미지를 많이 넣어서 만들었으니까요.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고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책 여러분들께 돈 받고 팔려고 영상 만든 거 아니고요. 구독자분들께는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지금 초본으로 나와 있고 차후에 판매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주변 분들께 추천은 드리되 돌려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책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본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직접 우편으로 배송해드리긴 어렵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서나 보실 수 있게 핸드폰으로 보는 이북 형태로 보내드릴 겁니다. 받으시는 방법 간단하게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 영상의 댓글로 코인 도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겁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책 이미지 밑에 이북 신청하기 눌러주시고 코인 도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어렵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신청 주시면 되시는데 화면에 보이는 번호는 저의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코인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도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당분간 오픈하는 이유가 저의 채널을 좀 키우려는 것도 있고요. 동시에 읽어보시고 좋은 내용 많다면 분명 홍보 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당분간 오픈하는 거니까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에 코인 도서라고 남겨주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 오랜 투자의 결실인 이북 링크를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암호화폐가 시장 경제와 따로 간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책을 받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최근 미정부의 정책 변동과 경제 상황을 대입해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나타낸 최근 자료도 있으니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즐겁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담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였습니다.